자, 안녕하세요. 중소돌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22일이고요. 오늘은 방송 사정이 고르지 못해서 유튜브로 좀 지수 방송을 하다가 도저히 승질나가지고 못할 것 같아서 좀 화질이 떨어지더라도 오늘 하루만 아프리카 TV로 녹화를 하는 점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빠르게 어차피 월요일날 제가 또 실시간 방송을 시작을 하니까, 월요일날은 문제 없이 방송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놓을 테니까요. 오늘 하루는 좀 양해해 주시고, 이 영상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세 예스24 홀딩스, 그리고 SCI 평가정보, 그 다음에 CJ 시푸드, 이렇게 세 종목만 차트 분석을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릴게요. 자, 한세 예스24 홀딩스. 어떻게 보면 지주사 개념의 종목 같아요. 홀딩스라고 들어가면. 그러면 평상시에 이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개념인 거죠. 홀딩스니까. 말 그대로 한세, 뭐 예스24든 뭐 그런 게 있고 그 위에 지주사 개념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보시더라도 대주주 지분이 81%예요. 그러면 유통 물량이 20%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품절주죠. 어떻게 보면. 자, 그런 종목인데 현재 흐름을 보면 월봉으로 볼게요. 현재 흐름을 보면 어떤 이슈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강한 상승을 해주고, 그리고 눌렀다가 고점이 낮아지면서 주가를 하락을 또 시켰어요. 그 하락의 폭 자체가 이제 바닥까지 내려왔던 종목이에요. 그죠? 시작했던 지점까지 내려왔다라는 거죠. 단기적으로 바닥은 찍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죠? 그리고 중심을 잡는다면 고점이 기존에 요 자리인 거고, 시작을 했던 자리가 요 자리인 거고, 하락을 마무리 지었던 자리가 요 정도 자리예요. 그러면 이 폭을 보더라도 2011년 5월부터 2015년 8월 4년 3개월 동안 상승을 했던 종목이고, 그런 4년 3개월 동안 상승을 하고 4년 5개월 동안 하락을 한 종목이에요. 그렇다면 이 종목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끝난 종목이에요. 가격적인 부분은 하락을 했으니까 끝났고, 기간적인 부분도 하락을 하고 어느 정도 횡보를 하는 그림이 나오면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끝났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나온 건 어느 정도의 박스권과 그 박스권을 유지했을 때 다시 한 차례 튀어 오를 수 있는 상승폭이 남았다라는 기준이에요. 근데 그 상승폭 자체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보면 밑바닥을 잡고 저점 잡고 그 다음에 쌍바닥을 잡았다고 볼 수 있죠. 쌍바닥을 잡고 그 다음 올라오면서 위에 저항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요런 자리예요. 요런 자리 하나, 그 다음이 요 윗자리, 요런 자리 하나. 자, 그럼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면 그 자리를 막고 떨어진 그림이에요. 왜? 매물을 소화를 해줘야 되니까. 거래량이 여기 터졌고 여기 터졌으니까. 다른 데는 안 터졌다 하더라도 그럼 이 거래량에 비해서 최근의 거래량 자체가 적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자리에 대한 저항을 바로 한 번에 뚫을 순 없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저항을 어느 정도 상응을 하려면 지금의 자리에서 요렇게 자리 잡고 박스권이 나와야 된다라는 기준이에요. 즉 옆으로 횡보를 조금씩 더 해줘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횡보를 할 거라면 이 횡보의 기준에서 중간값을 그어놓고, 자, 중간값의 기준이 한 5,050원 정도 될 것 같네요. 맞나? 5,300원 되네요. 5,300원. 자, 요렇게 보시더라도 요 자리가
기존에 하락을 했다가 올라오다가 막혔던 자리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또 중간값이라고 말씀드렸죠. 5,320원. 그럼 이 위에 있으면 위에 대한 한 차례 확인을 한다라는 거고, 맞고 떨어졌을 때 이 자리를 못 지키면 다시 밑바닥에 대해서 한 차례 확인한다라는 거. 어느 정도 뭐 해야 된다? 횡보를 해야 된다. 많이 가도 얘는 9,300원 위로 올라탈 그림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거의 8년 됐는데도 그 가격대 존버 매물이 남아있나요? 남아있죠. 꼭 매물을 따지기보다는요. 자, 보세요. 매물을 따지기보다는 누군가 여기서 샀다고 쳐요. 누군가 여기서 샀어. 그죠? 누군가 여기서 샀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팔았다라는 거죠. 팔면 누군가는 산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여기도 누군가 샀다라는 거고, 그럼 누군가 여기서 팔았다라는 거고, 그럼 여기서 떨어질 때 누군가 팔았다라는 거고, 그럼 누군가 여기서 샀다라는 거죠. 그죠? 누군가 여기서 샀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산 사람도 있을 거고, 여기서 산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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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각색일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번 사고 여기까지 안 산 사람, 여기서 한 번 사고 여기서 산 사람, 아니면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산 사람, 저기서 사고 저기서 산 사람, 종류별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겠죠. 그죠? 그럼 그거에 대한 평균값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기준인 거고, 그렇다면 결국엔 누군가는 여기에도 뭉쳐져 있다라는 거고, 여기에도 뭉쳐져 있다라는 거고. 이해되시죠? 뭉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뭉쳐져 있다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는 거래량이 많이 안 터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누군가는 500명이 샀다면, 예를 들어 500명이 사고 팔고를 했다면, 여기서 여기는 이 기간 5년 동안 500명이 산 거예요. 이걸 다 합쳤을 때 이 정도 거래량이 나올 거니까. 여기서는 단기간에 누군가 500명이 산 거고, 여기서는 2년 3년 동안 500명이 산 거야. 그죠? 그러면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요 기준으로 잘랐을 때, 여기서 500명이 샀어요. 올라갈 때 300명이 샀어. 예를 들어서 또이또이 관점으로. 그러면 나머지 200명은 아직도 물려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그런 개념으로 보실 수 있는 거죠. 그게 거래량의 기준이니까. 여기서 들어왔던 물량이 여기 이렇게 치긴 했지만 여기서 다 나갔다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여기서 다. 그러면 올라갈 때 팔 거고 내려왔을 때도 팔았다라는 개념인 거고. 그러면 어느 정도 매물이라는 게 존재를 한다라는 거고, 그 매물을 구름대로 나타난 게 이 자리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구름대를 지금 여기다가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는데 지금 현재 가격 자체가 이 밑으로 내려앉았죠. 이 밑으로 내려앉았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매물을 테스트해야 된다는 거예요. 존재한다라는 거고. 그러지 않고 이 자리 위에서 만약에 지켜줬다면, 여기처럼 지켜줬다면 굳이 이 자리에 대한 매물을 테스트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올라가면서 어디를 테스트했어? 여기를 테스트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매물을. 이해돼요?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자리가. 아무리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500년이 지나도 그 자리, 이게 올라왔다가 내려앉을 때 그 자리 밑으로 이탈을 하면 올라올 때 뭐 해야 돼? 이 자리를 다시 또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반복학습이에요. 반복학습. 차트를 보는 기준인 거고. 이해되시죠?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하기 때문에 지금의 종목은 박스권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런 자리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한 차례 박스가 나올 거고, 한 번 더 여기서 업그레이드가 되면 요런 자리까지 한 번 더 박스권을 유지할 확률이 나온다라는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얘는
두 번째 SCI 평가 정보. 자, 오늘 우리기술 투자 그리고 에이티넘 인베스트인가요? 에이티넘 인베스트 그리고 또 비덴트 이래나 저래나 이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뭐 한간에 좀 유명한 데서 비트코인을 품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시장 자체가 큰 하락, 말 그대로 3월달 같은 하락은 아닌데 어느 정도 상승을 해주고 눌러주는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코스피는 버티고 코스닥은 밀리는 자리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 투자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의존도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이 주식에 대한 믿음이나 의존도가. 그러니까 지금의 시장 자체가 마땅히 뭐가 가는 게 없고 단기성으로 돈이 들어왔다 빠졌다 꾸준하게 상승을 해서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 현재는 바닥을 어느 정도 다지는 자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어디로? 비트코인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어제 최근에 올라왔던 전고점을 넘어서는 그림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 이 SC 평가 정보, 우리기술 투자, 그 다음에 뭐 비덴드 그런 애들이 다 상승을 한 부분이죠. 상승을 한 부분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SC 평가 정보가 최근에는 뭐 이게 기존에 맨 처음에는 우리기술 투자가 대장을 했었겠지만 이 SC 평가 정보가 차트의 모양은 더 훨씬 나아요. 훨씬 우리기술 투자보다 낫지만 얘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얘 개별만의 이슈로 어느 정도 주가를 먼저 올려놨어요. 자, 오늘 대장이 우리기술 투자였잖아요. 오늘 추천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자, 이렇게 차트 보면 지금의 SCI 평가 정보는 요런 자리에 있어요. 그에 반해서 우리기술 투자는 밑바닥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기술 투자가 오늘은 강하게 쏟아내는 거고 SC 평가 정보는 그에 반해서 가장 약한 흐름이 나왔던 거예요. 왜? 기존에 먼저 올라왔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인 거고요. 자, 최근에 이 그림과 모양새를 보면 기존의 이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엄청난 상승을 했던 때가 2018년이에요. 막 2년 정도가 지났는데 이때 강하게 쏟아내고 그 다음에 눌렀다가 A, B, C 나왔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하면서 고점을 못 넘기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그냥 눌렀거든요. 그러면서 뭐 비트코인이 뭐 거품이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를 흘러내리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꼬리를 위에 쭉 달고 내려서 앉았죠. 앉았는데 이 시작했던 자리를 이탈하진 않았어요. 그러면 기준으로 본다면, 그냥 월봉상으로 큰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의 이 모습은 요런 모습이 하나예요. 이 봉을 합친다면 요렇게 그냥 피레침의 기준에 해당되는 거예요. 윗꼬리 달았고, 그러면 이 다음에 봉이 올라오면서 시가를 위로 띄우지 못하고 누르는 그림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여기가 1차적인 저항이 되는 자리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 중간값을 지지를 하냐 못하냐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고, 이 자리가 깨지면 밑바닥까지 한번 밀릴 수 있다. 대신 이 밑바닥이 깨지지 않으면 어찌됐든 다시 한 차례 올라올 수 있다. 어디까지? 요런 자리까지는. 그런 기준으로 보는 자리면, 여기서 흐름을 보면 한 차례 눌렀다가 중간값 정도에서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 자리를 장대 음봉으로 밀고 내려 앉아버리니까 다시 한 차례 밀죠. 밀고 나서 올라올 때 중간값을 터치하고 뚫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눌리거든요. 그리고 밑바닥까지 찍었다가 다시 쳐 올리면서 지금의 이 자리에 대한 저항을 꾸준하게 확인을 하다가, 매물을 확인을 하다가 최근 이번 달에 봉을 보면 이 몸통을 넘어서는 봉이에요. 그러면서 이 최근에 나왔던 이 윗꼬리를 다 잡아먹었죠. 아직 남아있는 건 요거, 그리고 요거.
오늘 이 자리를 살짝 먹었다가 오후장에 밀린 그림이에요. 그죠? 왜 밀렸냐? 요거에 대한 거래량을 상응해준 거래량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량보다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맞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번 달 이 거래량을 맞고 떨어지고 몸통을 어느 정도 유지만 해준다면 이 다음 달 한 차례 올리면서 요런 자리나 요런 자리까지는 한 번 더 볼 수 있는 그림을 만들 수 있다라는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의 자리가 그냥 하나의 파동으로 보고 하락이 나왔다가 올렸다가 누르는 자리 거냐, 아니면 하락 상승 끝나고 눌러놓고 이제 올라갈 자리거냐, 그 두 개의 관점이에요. 이래나 저래나 지금의 자리에서는 얘가 5,700원 정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여기 그냥 5,650원 정도만, 5,6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얘는 위에 대한 이 고점을 한 번 더 확인하러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그림으로는. 우리 기술 투자는 우리 기술 투자만의 흐름대로 가겠지만 얘는 지금의 모습으로는 그런 그림을 만들 확률이 높다. 지금의 자리가 어디예요? 이 몸통이죠. 몸통에 대한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자리니까 이 자리에 대해서 적은 물량으로 매물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테스트 해주고 눌렀다가 지지 받으면 이때보다만 거래량이 터지면 뭐한다? 한 차례 쏴 붙는다. 그죠? 지금의 모양은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저는 들고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죠? 지금 여기에 대한 저항인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이 자리를 굳이 얘가 여기서 주저앉히고 눌릴 거면 몸통을 오늘같이 뽑아놓을 이유도 없는 거고, 지금 현재의 그림을 보면 여기서 이제 이 자리를 또 중심 잡고 위아래 꼬리 달았던 자리를 잡고 계속 윗꼬리를 달잖아요. 낮아지면서 올렸다가 다시 누르는 그림이었는데 오늘 이제 비트코인 이것저것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한 차례 올라올 때 같이 올라온 겁니다. 그 기준을 잡고 얘도 또 한 차례 한 번 더 올라갈 만한 이 자리대가 나오는 그림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얘는 지금의 자리에서 그러면 기존에도 이런 자리가 있었죠. 그러면 못해도 이런 자리까지는 갈 확률이 있지만 이래나 저래나 요런 자리는 한번 찍어야 되는 거 아니냐. 7,300원 이런 자리는 찍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넘어서면 뭐 요런 자리까지도 한 번 더 치고 올릴 수 있는 그림은 나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리님 들어가세요. 간단하게 할게요. 오늘은 다. 자, 마지막으로 CJ 시푸드. 뭐야 이거. 자, CJ 시푸드. 일본에서 그 오염수를 방류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좀 이 수산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좀 상승을 하는 그림이에요. 상승을 하는 그림인데 어떻게 보면 SCI 평가정보하고도 그림이 같죠. 기간만 다를 뿐이지 모양새는 비슷해요. 그죠? 그러면 지금의 이 일봉의 그림으로 보더라도 최근에 나왔던 이 몸통을 감쌌고, 그리고 이 단기적인 고점을 뚫었고, 나왔던 이 몸통 감싸면서 이 윗꼬리까지 잡아줬죠. 딱 윗꼬리까지 잡으면서 종가가 형성이 됐어요. 그죠? 거래량 어느 정도 들어왔으니까.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이 자리만 현재는 이 전고점이 이제 남아있는 거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전고점이 남아있는 거고, 자, 월봉으로 돌아서 보면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이 9,230원, 바닥으로는 430원, 거기에 대한 중간값을 그어보면은 요 자리가 나오죠. 4,870원. 그러면 얘는 지금까지
이 1992년부터 2020년도까지 위아래 변동폭이 많지만 얘는 박스권이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럼 이 박스를 이번에 넘어서냐 못 넘어서냐의 관점인 거고, 넘어서면 어느 정도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박스를 친 만큼 다시 한 차례 위로 올라올 확률이 높다라는 개념인 거고, 그거를 뚫을 거냐 못 뚫을 거냐의 관점인 거고. 자, 여기서 중간값 그어놓고 또 중간에 중간값을 그어보면 어디에요? 최근의 고점 자리죠. 최근의 고점 자리인 거고, 그 최근의 고점 자리인 게 기존에 여기가 박스 상단이면 이 밑에 또 매물이 하나 있죠. 그죠? 그리고 중간값에 매물이 이렇게 있죠. 몸통에 대한. 그리고 바닥과 또 바닥에서 중간값을 그어보면 최근에 여기서 지지했었네. 이런 자리에서 이런 자리를 올라타면 위로 한번 쏴주네. 요 자리 뚫고 올라서니까 한 차례 올라오네 라는 기준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얘는 크게 보면 아직도 박스권이에요. 뭔가 나중에 뭔 큰 이슈를 만들어서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그림은 그래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왔던 양봉을 이날 음봉으로 덮었고, 그 덮었던 음봉을 양봉으로 감쌌죠. 그러면서 뭐 거래량이 더 들어왔죠. 털고 나간 거를 더 이상 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쌌잖아요. 그러면 한 차례 위로 더 뽑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 나간 거보다 들어온 게 더 많다라는 거예요. 들어왔던 물량보다 적게 나가고 또 나갔던 물량보다 더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양음양음 하면서 여기서 매집을 한번 해줬다라는 개념인 거죠. 자, 그런 개념으로 여기도 매한가지인 거죠. 어느 정도 싸주고 눌러주고, 그죠? 싸주고 눌러주고 다시 양봉으로 뽑았는데 여기서 보시면 거래량이 줄죠. 누군가 많이 샀는데 나간 게 덜하지만 그 나간 거를 다시 한번 누군가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눌러버리는 개념인 거고, 여기는 들어왔던 게 나가고 나갔던 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위로 올릴 이유가 있겠죠. 지금 들어왔는데 여기서 누를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얘는 누르더라도 한 차례 누르더라도 이 몸통의 길이가 짧아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거랑 반대가 되는 거죠. 얘는 올려놓고 누르고 감싸는 척 했다가 누를 때 음봉이 강하게 눌러버리잖아요. 여기서 멈춰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반대로 올렸다가 누르고 올렸으니까 여기서 이게 아웃이 되려면 이렇게 눌러야 된다라는 개념인 건데, 그럴 거면 거래가 이렇게 들어올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의 그림으로서는 혹여나 눌린다면 이 양봉의 반절만 눌릴 거예요. 그러면서 거래가 살포시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다시 양봉으로 뽑아낼 거다. 그러지 않을 거면 그냥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뽑아낼 거다.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셔도 돼요. 얘는 지금의 차트의 기준으로는 위로 한 차례 올릴 만한 이슈라기보다는 차트의 모양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럼 이 오염수라는 거 이슈 자체가 단기간에 죽을 만한 이슈는 아닐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기존의 이 주봉상의 흐름 보더라도 올려다 놓으면서 이 몸통을 만들었던 자리, 여기서 한번 만들고 누르고 나서 다시 올라왔을 때 이 위에서 지지를 받잖아요. 그러다가 이 자리를 장대 음봉으로 깨니까 눌러버리는 거고, 그리고 이 자리를 장대 양봉으로 뚫으니까 갭상승 시켜버리는 거고, 그죠? 그리고 다시 눌렀고 치고 올라오고 나서 이제는 이 자리가 아니라 이 위에 대한 지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왜? 이 고점을 넘겼으니까. 그죠? 그러면 다시 올려다 놓고 누를 때 여기서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또 한 차례 올랐어. 그럼 이 다음은 어디서 받아야 돼? 못해도 여기서 받아야 된다는 거지. 그죠? 척척척이죠. 척척척.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상승을 강하게 뽑아주고, 혹은 뽑아주고 눌릴 때는 얘는 이제 못해도 어디 받아줄 만한 데가 지금 자리에서는 요 자리 혹은 요 자리 말고는 없다라는 개념이에요. 얘는 못해도 이런 자리에서는 받아야 그 다음 또 상승을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강하게 뚫어놓고 눌릴 때 이런 자리에서 받을 확률이 좀 덜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한 차례 요런 자리까지 눌러놓고 여기서 어느 정도 이런 지킬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다시 한 차례 쳐야만이 아까 월봉상에 봤던 박스권을 혹여나 넘길 확률이 있겠구나 라고 보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쭉 간다 그러면 박스권 상단 맞고 떨어질 확률이 높다. 넘기더라도 윗꼬리 달고 밀릴 거다. 왜? 요런 자리대를 여기까지 만들었잖아. 이렇게 올렸다가 눌렀다가 다시 요 자리. 그럼 여기도 올렸다가 눌렀다가 올렸으니까 누르면서 요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눌릴 때도 요런 자리에서 지지가 나온다는 거지. 다음을 생각했을 땐. 그게 아니라면 올려놓고 누를 거면 여기는 죄다 음봉 떨어진 자리라 뭔가 받아줄 자리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나마 윗꼬리 다는 자리 하나씩 볼 수 있겠죠. 이게 뭔가 받을 자리가 애매하다라는 거죠. 이 자리는. 요 자리는, 요 자리는, 요 자리는 딱 눈에 보이지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차례 그냥 바로 쏴 올릴 거냐. 그게 아니라 눌렀다가 올릴 거냐의 관점인 건데, 저는 한 차례 눌렀다가 가는 게 그 다음의 이슈를 바라볼 때 긍정적이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쳐 올리면, 그냥 단기적으로 이슈에 헤쳐먹고 나갈 수도 있는 그림이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낫다. 그게 아니라 여기서 한 차례 눌러서 말씀드린 이런 자리에서 지지가 혹여나 나온다면 이거는 한 차례 더 큰 파동으로 이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의 차트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뭔가 먹을 자리는 좀 더 있다. 눈에 보일 수 있는 자리가 좀 더 좀 더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차트 분석 여기까지고요. 내일 금요일 투심이 약간 시장이니까 시장들 잘 대응하시고 저는 월요일날 찾아뵙는 걸로 할게요. 그때는 다시 유튜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원활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고요. 그리고 또 그래도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자, 오늘 녹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